자, 이번 시간은 교재 199페이지입니다. 제3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이번 시간은요, 학교는 수업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 모든 학생들이 이 파트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쨌건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매년마다 문제가 세 문제는 나와요. 세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버릴 수가 없어요. 가능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한 장을 넘겼더니 200페이지. 자, 네모 2번. 자, 현금 흐름. 다른 말로 현금 수지죠. 자, 현금 수지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괄호 1번 영업 운영 현금 흐름의 계산. 얘가 바로 영업 수지가 돼요. 자, 한 장을 넘겼더니 괄호 2번이 나와요. 괄호 2번 보시면 202페이지. 바로 괄호 2번 지분 복귀 계산에 있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재에다가 200페이지 보니까 괄호 1번이 있죠. 괄호 1번 영업 수지 계산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얘가 중요합니다. 괄호 1번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영업 수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는데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같은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영업 수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업 수지는 뭐냐? 바로 소득 이득을 구하는 것이다. 소득 이득. 반면에 지분 복귀는요, 바로 자본 이득이죠. 그러면 소득 이득은 주로 사용과 수익이죠.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고, 다음에 자본 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우리 시험은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왜냐? 우리 시험에서 무려 16번 출제되었거든요. 16번. 반면에 지분 복귀는 단독 문제가 딸랑 한 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영업 수지의 흐름이, 자, 먼저 가능 조소득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가능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빼니까 유효 조소득이다. 자, 여기서 조소득은요, 조소득은 쉬운 말로 총수익이에요. 그러면 해석하면 가능한 총수익이고 얘는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 자, 차이를 지금부터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 시험은 16번 나왔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비중이 높았고, 요즘은 계산 문제도 많이 묻고 있는데, 참고로 얘가요, 중요한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힘을 줘야 됩니다. 일단 이 전체는 이런 문제도 가능할 뿐더러 특히 계산 문제. 자, 만약 여기서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요, 틀림없어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거 묻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숫자를 다 준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아니면요, 숫자를 절반 요만큼만 주고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대개 출제원들은요, 가능한 시간을 빼뜨려 먹자 해서 숫자를 많이 주면서 세후를 구하시오. 얘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중요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두 가지. 그러면 소득 흐름 중에서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 차이가 뭐냐? 자, 간단한 예를 들면요. 자,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임대주택. 자, 한 층에 3세대씩.
그럼 4층이니까 4, 3, 12, 12세대. 자, 이렇게 지었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1년에 임대료가 1,000만 원씩 들어온대. 1,000만 원씩.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됩니다. 암산되죠? 얼마? 1억 2천. 1억 2천만 원입니다. 얘가 바로 가능한 총 수익입니다. 1억 2천.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인데요. 공실이 뭐냐 아시잖아요. 공실. 그러면 자 12세대 가운데 가장 끝에는 요 세대가요. 1년 동안에 임대가 안 되었어요. 소위 얘가 공실이다. 자 공실 생기면 얘는요.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공실 1,000만 원은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얼마? 1,000만 원 발생했고. 다음에 불량부채는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자, 집세가 밀린대요. 여기 있는 세대가요. 자, 1년치가 1,000만 원인데 6개월치 절반은 집세를 잘 내다가 나머지 절반은 집세를 계속 밀리고 있네. 집세가 절반이 밀리죠. 얼마? 500만 원. 얘도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도 500원 수익으로 잡지 말자고 해서 전부 다 빼자. 합치니까 얼마죠?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임대 목적 이외의 기타 수입이죠. 그래서 자 임대주택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더니 자판기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1년치에. 그래서 얘를 500 잡을게. 그래서 자판기 수입이 500이 생겼다.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고려하니까 암산되죠. 여기까지 얼마 나와요? 1억 1천 나오죠. 1억 1천. 여기까지가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근데 만약 자 공실이 제로고 기타 소득이 제로면요 숫자가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제로라면 양자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다 발생하면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총수익은 유효한 총수익부터 출발합니다. 예. 유효 총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빼는 게 하나, 둘, 셋, 세 개를 빼죠. 자, 빼는 기억나시죠? 처음에 경비 빼고, 다음에 은행에 빚 갚고, 다음에 세금 내고요. 따라서 유효한 총수익에서 빼는 게 세 가지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 빼면 뭐가 나와요? 순수익, 순이 나와요. 은행에 빚 갚으면요, 세전이 나와요, 세전이. 세공제선이죠. 마지막으로 세금 내니까 세후가 나오지. 그래서 이 흐름은요, 자꾸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예.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숫자를 볼까요? 영업 경비. 자, 경비는요. 자, 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뭐지? 관리비. 자, 관리비 있죠. 또는 뭡니까? 관리 말고도 수도료, 전기료, 보험료, 또는 여기다가 재산세, 세금 내죠.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업 경비가 됩니다. 이 영업 경비를 1년치를 한 4천만 원 잡아요. 4천만 원. 영업 경비가 4천만 원입니다. 얘를 빼니까 이제 순수익이 얼마? 7천만 원이요. 다음에 은행에 빚 갚자.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을 짓는데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대출. 그래서 대출 받은 것을 원리금을 1년치 갚는 원리금을 얼마 잡을까? 한 1,000만 원 잡아요. 1,000만 원. 1년치 원리금이 1,0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자, 빚 갚으니까 남는 것이 세전 현금 수지가 되어 6천만 원. 마지막으로 자, 소득세, 세금 내자. 세금은 500 잡을까요? 500만 원이다.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5,500이죠. 5,500. 따라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최종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알짜 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업수지 계산은요, 전체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후 수지가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요, 숫자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주면서 요거 구하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꽤 복잡하겠죠. 이런 것들은요, 자꾸 푸시면서 숙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파트가 원래도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는 숫자를 이만큼만 주게 되면 순수익 구하시오. 역시 계산 문제가 되고요.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요, 영업 경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영업 경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천천히 하면서 이런 문제건 계산 문제건 영업 경비, 소득세 요거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영업 경비는 여러분이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201페이지죠. 자, 201페이지 보게 되면 첫 줄, 동그라미 5번이죠. 영업 경비가 나오잖아요. 영업 경비를 보게 되면 아래 박스 있죠. 운영 경비. 동그라미 1번 포함되는 거, 2번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상식입니다. 볼까요?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상식이잖아요. 하나만 조심하자. 세 번째 단어 재산세 동그라미. 재산세.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됩니다. 예. 영업 경비 들어갑니다.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실과 대손출납금 첫자 공 동그라미. 부채 서비스액 첫자 부 동그라미. 자, 다다음 단어 소득세. 소득세 소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감가상각비 감 동그라미. 암기리 했잖아요. 지난 과정에서. 영업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속하지 않는 것. 어떻게 암기했다? 공부하는 소감 기억나시죠? 공부하는 소감. 공부 소감입니다. 공부하는 소감이다. 그래서 공시가 불량부채는 경비 앞에서 뺐잖아. 공실. 예. 앞에서 뺐고 부채 서비스액은 뒤에서 빼는 거고요. 뒤에서 빼는 거고. 소득세는요, 맨 뒤에서 빼니까 당연히 포함 안 되겠지. 감가상각비는요, 나중에 소득세에서 공제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비에 포함되지 않더라. 공부소감. 바로 떠올리시고요. 맞아?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소감. 얘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얘는요, 지난 과정에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암기. 경비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소득세. 자, 소득세는 이번에 처음 공부할 겁니다. 소득세는요, 20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9번 소득세 계산. 소득세. 복잡하죠. 왼쪽은요, 출발이 뭐지? 순영업 소득. 오른쪽 출발이 뭐지? 세전 현금 수지. 자, 우리 시험은요, 왼쪽으로 구하나 오른쪽으로 구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뭘 많이 묻더라? 왼쪽을 많이 물어요. 왼쪽 옮겨볼게요. 왼쪽. 어떻게 나옵니까? 소득세에서는. 자, 먼저 순영업 소득에서. 대체순환금 더하죠. 감가상각비 빼죠. 다음에 이자 비용 빼자.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세율 곱하자. 세율 곱하기 되면 여기서 최종적인 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과정도 이론 지문도 나오고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 조안역 부근에 시장에 가서요 모처럼 간식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순대를 이만큼 샀습니다. 순대를 사오고 오늘처럼 날씨가 좀 꾸무리하잖아요. 비도 좀 내렸고 이럴 때 뭐가 생각나죠? 소주. 그러니까 순대 이만큼 사들고 소주도 몇 병 사들고 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과 순대랑 저랑 같이 순대를 먹자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같이 먹을까요? 거절할까요? 순대를 같이 먹자고 하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대를 먹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순대를 먹자고 감히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끝. 자, 순대를 먹자고 하니까 감히 거절할 수가 없다. 순대감이. 그래서 순대감이 하게 되면 끝났지. 그래서 순대감이 하게 되면 과시금액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돼요. 특히 순대감이 중에서 자, 감가 이자 얘는요 항상 얘가 뺀다는 게 뭐죠? 과세에서 공제되지. 공제 받는 만큼 절세효과. 그래서 절세효과다. 항상 감가상각비 이자는요 공제받는다. 절세효과 빼는 겁니다. 감이만 빼요. 나머지 다 대주면 돼요. 감이만 빼자. 순대감이. 따라서 소득세만 나왔다면 뭐지? 순대감이 하면 끝나버려.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세요. 자, 기출 확인해서 보게 되면 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소득세를 구하시오. 자, 박스 보시면서 뭐만 찾아? 순대감이. 첫 번째 순영업소득 1,000만 원 나왔죠? 1,000만 원. 다음에 두 번째 대체충당금 얼마? 200 더하기네. 다음에 감이. 자, 감가가 얼마? 150이죠. 감가 150 빼기. 순대감이 이자가 얼마? 250이죠. 이자가 250이다. 그래서 뭐 순대감이 나왔네. 아무 쓰면 되죠. 1200이어서 400을 빼게 되면 800이 나죠. 800. 그럼 세율만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율 몇 프로? 20%. 20%죠. 곱하기 20% 0.2. 얼마? 정답 160만 원. 160만 원 정답 2번이요. 자, 얼마나 쉬워요. 그냥 세금만 났다 하게 되면 뭐지? 순대감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순대감이.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업수지 흐름에서 우리 시험은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냄새가 나요. 가능한 여러분들은요 계산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좋아. 이런 문제는요 좀 쉽게 풀리거든. 풀기가 좋아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요 숫자를 주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능한 계산 문제는 풀 수는 있겠지만은 숙달이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주는 게 뭐지? 경비하고 소득세.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소감.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순대감이.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201페이지예요.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소득세에서 왼쪽은 이제 첫자 보니까 순대감이 나왔죠. 순대감이. 근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출발이 뭐지? 세전 현금 수지부터 출발하게 되면요. 바로 첫 자를 체크하면 세대 원감이 나와요. 세대 원감. 그러니까 자 오른쪽 보게 되면요.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대체충당금은 더하는 것이고요. 원금 상환분은 더하기 하고 감가만 뺀다. 그래서
순대감이 하나, 세대 원감 하나. 나중에 이 그림은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순대감이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영업 수준을 마치겠고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영업 수지를 정리했고, 오른쪽에 지분 복귀입니다. 지분 복귀는 처분할 때죠.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항목을 보시면요. 먼저, 처분한다. 예상 매도 가격. 매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예상 매도 가격에서 빼는 거 3개 있죠. 똑같이 겁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잖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래서 경비 뺀다. 매도 경비. 빚 갚는다. 미상한 잔금. 세금 내자. 자본이득세. 다른 말로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경비 빼면 순이 나와. 순매도 가격. 빚 갚으면요. 세전이 나와. 세전 지분 복귀. 세금 내면요. 세후가 나와. 세후 지분 복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분 복귀건 해본들 딸랑 그동안에 단독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해서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상으로 영업수지, 현금수지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자,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바로 이번에 있죠. 투자 분석 기법. 아주 복잡한 공식들이 많이 나와요.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서를 확인해요. 기본서. 기본서를 봅니다. 자, 기본서가요. 203페이지죠. 203페이지. 203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투자 분석 기법이요. 자, 큰 목차부터 볼까요? 한 장 넘겼더니 204페이지 괄호 2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나옵니다. 다시 두 장을 넘겼더니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보니까 네모 3번 어림셈법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공식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오늘 다 암기할 거예요. 복잡합니다. 한 장 넘겨서 210페이지 네모 4번 비율 분석법. 또 박스 공식이 많잖아요. 이 많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공식들이 나오니까.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공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 보시면요.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보게 되면 203페이지. 자, 괄호 1번 보게 되면 투자 분석 기법의 구분에서 표가 나요. 표를 보시면요.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한 장 넘겼더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한 것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바로 네모 박스가 나와 있죠.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두 번째가요, 어림셈법입니다. 세 번째가요, 비율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순현가 NPV, 순현가 NPV. 다음에 수익성 지수 PI. 다음에 내부 수익률 IRR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바로 할인현금 수증서법 이따가 공부합니다. 다음에 어림셈법은요, 일일이 적지는 않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에 비분서법은 거기에 5개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자, 강의 노트,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렇게. 자, 얘는요, 자,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렇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번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네모되어 있죠. 고려 네모. 이거 중요합니다. 요 네모가 뭐냐? 바로 고려한다. 고려 5입니다. 고려 5가 되고요. 그러면 2번, 3번 합쳐서 얘는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네모되어 있죠. 네모는 X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이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강조했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할인시킨다 또는 현가화시킨다. 꼭 기억하세요.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항상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꼭 붙습니다. 꼭 붙어요. 그러면 할인자가 없어, 현가자가 없어, 이런 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자, 먼저 할인 현금 수입에서 보면 앞에 할인자가 붙었네. 붙으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고, 어림심법이나 비로소 보면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또 상식에 보더라도 할인자가 없어, 현가자가 없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11페이지 볼래요? 211페이지. 211페이지 보세요. 자, 폈습니까? 211페이지. 교재 211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색칠 네모 참고표 비할인 기법 있죠. 비할인 기법에서 첫 번째가 회계적 잉여법. 한 장 넘겨서요. 단순 회수기간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회계적 잉여법이다. 회수기간법인데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단순 회수기간법. 얘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얘가 나와도 또 비교해볼까요?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할인자가 없고 현가자가 없으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항상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어요. 그런 나라가 없으면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준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볼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자, 203페이지 하고 204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2번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분서법. 자, 제목에서 할인자만 동그라미. 할인자가 붙으니까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잖아요. 자, 그래서 할인 현금법은 1번 개념 보게 되면요.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장래 예상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밑줄 하시고요. 이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따라서 동남이 자, 기업법 보시면요. 순현가법 NPV. 자, NPV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수익성지수법 PI, 약어 PI 동그라미 PI. 4번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4번 보게 되면 내부 수익률법 IRR 동그라미 세 가지죠. 그래서 수년가 MPV, 수익성지수 PI, 내부 수익률 IRR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 1월, 2월 수업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상세히 드렸거든요. 그래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 과정에 꼼꼼히 봤기 때문에 얘는요 한 번 더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 학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할인 경금 수준수법이 크게 세 가지죠. 1번 수년가법, 2번 수익성지수법, 3번 내부 수익률법이다.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수년가법, MPV. 자, 두 번째가 PI죠. PI. 수익성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IRR법입니다.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요, 지난 과정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자면, 얘가 뭐라고 했죠? 수년가. 자, 수년가는 뭡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있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요. 그러면 순수익이 납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총수익이 100원인데 총비용이 60원이다. 순수익은 40원이다. 당연히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현가자만 집어넣자. 현가자만 집어넣자. 현가자만 집어넣자. 끝. 따라서 총수익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를 빼니까 순현가. 따라서 순현가는요, 수익 현가 빼기 비용현가는 수년가가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수년가는 뭐지? 수익 현가에서 비용현가를 빼자. 빼기 비용현가입니다. 그러면 수년가입니다. 다음에 수익 성지수는요, 분자분모죠. 나누기죠. 빼면 수년가, 나누면, 그래서 분자분모,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예요. 그러면 수익성지수가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요, 양자를 뭐지? 이꼴 같게 만들자. 같게 만들어요. 수익현가 이꼴 비용현가예요. 이렇게 각해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를 사이에 두고 수익현가, 비용현가를 사이에 두면서 빼면 순현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나와 있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계속해서 자, 빼면 수년가죠.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돼 있죠. 뭐보다 커야 되죠? 네모. 바로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수년가가 0보다 크다. 플러스면 수익이 낮고 마이너스면 손해를 보잖아요. 따라서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플러스면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 바로 분자분모는 항상 분자분모는 기준이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투자 결정.
다음에 각해 만들면요 내부 승률인데, 자 얘는요 내부 승률과 똑같은 말이 바로 기대 승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기대 수익은 뭐보다 커야 되겠지? 요거 수익보다 커야 되겠죠.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상 세 가지가 바로 할인연금, 수준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준수법은 할인자가 들어가지. 지금 이걸 전부 다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뭐지? 현가자가 돼, 현가자가 들어가요. 따라서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다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화폐의 정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한 번 더 반복 확인하고 어림칙법 넘어가겠는데, 항상 자 선형과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은요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떠올리자. 하나는 수익형가, 하나는 비용형가. 이걸 떠올리고요. 여기서 빼면 순형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반복합니다. 빼면 뭐? 순형가.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기 하면 뭐지? 수익성지수. 수익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각해 만드는 할인은 뭐지? 내부 수익률. 각해 만들면 뭐보다 클 때? 요소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할인점검 수준수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림셈법과 빌론서법은 참 공부를 합니다. 공식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 공식만 한다고 바짝 얼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잘 따라하시면 의외로 얘도요 편해요.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림셈법입니다. 자, 먼저 교재부터 볼게요. 교재. 자, 교재를 보시면 어림셈법이 몇 페이지입니까? 208페이지요. 280 보게 되면 208페이지 네모 3번 어림셈법. 얘는요 아래 보니까 표가 복잡하잖아요. 표를 보니까 왼쪽은 성수법, 오른쪽은 수익률법 두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요 성수법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공식이 4개 나와. 수익률법이 또 기역, 니은, 디귿 3개 나와. 복잡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실래요? 얘를요 달달달 내 걸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마치 구구단처럼 마구마구 편하게 막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아주 편하게 내 걸로 만들고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성수법, 수익률법은 공식이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정리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어림셈법. 은 두 가지죠. 성수법과 수익률법입니다. 성수법과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 얘가 어떤 의미죠? 바로 역수. 역수. 결론부터 밝혀드리면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서로 거꾸로 역수예요. 성수법 반대가 수익률입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여 반대. 역수 관계. 역수. 그러니까 따로 걸어놔 있죠. 여기서 메모가 나와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두 가지는 서로 반대로 거꾸로 역수관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익률 잘 아시잖아요. 예?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왜? 수익률은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지. 따라서 수익률은 당연히 네모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다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거꾸로 얘는요 역수니까 거꾸로니까 성수는 거꾸로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책에 따라오셨죠? 그래서 두 가지는 뭐지? 거꾸로 역수인데요. 수익률은 높은 게 좋은 거고 거꾸로 성수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자, 이제 출발합니다. 다시. 각각 공식이 4개. 그래서 성수법 공식이 4개 나와요. 1번 조소득 성수, 2번 순소득 성수, 3번 세전 현금 수지 성수, 4번요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이렇게 공식이 각각 뭐지? 복잡하죠? 분자분모, 복잡합니다, 이거. 다음에 수익률 또 4가지. 첫 번째, 총자산 회전율. 두 번째, 종합환원율. 세 번째가 지분배당률. 네 번째가요, 세후 수익률입니다. 다시 공식은 또 분자분모.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실래요? 설령 오늘 밤 쉬었어요. 암기다 치더라도 내리면 귀갈까? 다 날아갑니다. 어거지로 암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관계? 역수관계, 거꾸로. 근데 상식적으로 수익률은 높은 게 좋은 거고 반대로 성수는 낮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따라오셨잖아. 그래서 공식이 4개 나온다. 자, 그러면 얘는요 역수니까 거꾸로 역수라면 여러분들은 암기하게 되면요 따로따로 8개를 억지로 암기하실래요? 하나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거꾸로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겠지.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역수니까 하나만 똑부러지게 암기해보면 나머지는 반대. 그러니까 이제 역수니까 일일이 4개만 제대로 정리하면요 나머지는 거꾸로 뒤집어주면 돼요. 부담이 적잖아요. 자, 이제부터 성수를 확실하게 암기 들어갑니다. 우선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이거 자체가 막 체계가 안 잡히는데 잘 보세요. 이걸 일부러 안 지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 은행에 빚 갚으면 세전 현금 수지, 세금 내면요 세후 현금 수지. 반복합니다. 자,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반복되죠? 네. 한 번 더. 조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여기다가 성수,
성수, 성수, 성수 붙이면 돼요.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성수 네 가지가 이 제목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그냥, 차례대로 뭐,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얼마나 편해. 따라오셨죠? 자, 이제부터 그 골치 아픈 분자 분모를 하나씩 정리하자. 골 때립니다. 암기 안 돼요. 그래서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 네. 자,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확인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확인하고. 자, 그러면 지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서 요거 4개 나왔죠? 둘둘 짝지어줘요. 짝짓기. 둘둘 짝짓기. 이렇게. 짝짓기. 자, 묶어주고요. 이제부터 자, 1번, 2번은 먼저 분자부터 떠올리자. 분자부터. 보고 불러주세요. 분자가요. 총총입니까? 지분입니까? 뭐요? 총총이죠. 오! 나왔네. 총총. 자, 1번, 2번 공식은 분자가 총총 나누기죠. 총투자액 나누기. 총총 나누기입니다. 총총, 총투자액 나누기. 다음에 3번, 4번 공식은 분자가 보고 불러서요. 총총입니까? 지분입니까? 왜? 지분이죠. 지분 나누기입니다. 바로 지분투자액 나누기입니다. 반복합니다. 성수가 4개 있는데 앞에 그 2개는 분자가 뭐?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 뒤에 그 2개는요. 뭐 나누기? 지분투자액 나누기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따라오시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 할 말 없어요. 쉽잖아요. 앞에 거는 총총 나누기, 그저 먹기지. 예. 뒤에 거는요, 지분 나누기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총총 나누기, 지분 나누기. 분자 끝났습니다. 따라와서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뭐지? 총총 나누기. 뒤에 거는 지분 나누기. 끝. 다음에 분모. 분모는 더 쉬워. 더 쉬워요. 분모는요, 제목이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제목이 그대로. 따라서 분모는 조소득, 성수는 나누기 조소득. 순소득, 성수는 나누기 순소득. 세전, 성수는 나누기 세전, 현금수지. 그대로 세전, 현금수지. 세후 성수는 나누기 그대로 세후 현금수지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공식 4개 있는데 앞에 그 2개는 이제 분자가 뭐지? 총총 나누기. 뒤에 그 2개는요. 지분 나누기. 분모는 기분 좋아. 조, 순, 세전, 세후. 요렇게 오늘, 내일, 며칠 동안 반복하시면요. 입에 줄줄줄 붙어요. 반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반복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반복합니다. 자, 이거 안 봐도 이제 성수 4개는요. 여기서 나와. 조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요거만 봐도 나오지, 성수 4개. 딱 돼버리지. 다시. 얘는요, 분자가 뭐지? 총총 나누기. 얘는 분자가 뭐지? 지분 나누기. 다시 분모는요. 조, 순, 세전, 세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넷 중에서요. 특히 얘가 중요해요. 잘 나와요.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말하지? 자, 순소득 성수는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은 소득이잖아요. 이러니까 막 도무지 뭐 갈피가 안 잡혀.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가를 얼마 주고 샀다? 50억. 주고 샀다. 상가가 50억이에요. 이거 뭐지? 총투자이잖아요. 총투자에. 그래서 얘가 50억이에요. 총 50억 샀는데 이제 임대료 받으니까 1년 동안에 순수익이 얼마? 10억 들어온대. 그러니까 순수익이 얼마 들어온대? 10억 들어온대. 그러면 글자 모으는가 숫자 넣으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상가를 50억 주고 샀는데 이 상가가 매년마다 순수익 얼마 올려? 10억 올려. 이러면 이제 선소득 승수가 나옵니다. 암산 되죠? 암산. 얼마? 5가 되겠네. 승수가 5가 나와요. 이런 계산 문제가 작년에도 나와서 작년에. 얘가 계산 문제 2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그러면 이제 승수가 5가 나왔잖아요. 이때 5가 뭘 말할까요? 뭘 말하지? 또 반복합니다. 뭘 말할까? 잘 보세요. 상가를 총 50억 주고 샀는데 매년 순수익이 10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잘 보세요. 순수익이 매년 10억씩 들어오면요. 앞으로 몇 년 벌면 본전 건진다. 앞으로 5년 벌면 본전 건지지. 따라서 순수익이 10억이면요. 앞으로 5년 벌면 본전 건진다. 그래서 이 승수 5가요. 5년 벌면 본전 건진다.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얘가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자본 회수 기간.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요.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한다. 즉 본전 건진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따라오셨죠? 한 번 더. 자, 결국 승수가 5가 나왔다면요. 본전 건진데 5년 걸린대. 5년 걸린대. 만약 성수가 5가 아니고 2라고 가정해봐요. 자, 성수가 5도 있고 2가 있다. 여러분은요, 성수가 5가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겁니까? 예, 2가 좋은 거지. 왜? 2년 만에 본전 건지니까. 결론적으로 성수는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거지. 나왔죠? 성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지. 낮을수록 유리하잖아요. 성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선수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성수가 4개 있다고 하더라.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각각 분자 분모인데 앞에 그 2개는 총총 나누기, 뒤에 그 2개는요 지분 나누기. 그다음에 분모는 조는 조, 수는 순, 세전 나누기 세전, 세후도 나누기 세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끝. 이제 수익률 넘어가죠. 수익률. 그러면 무슨 관계? 거꾸로 역수 관계. 거꾸로니까 거꾸로 하게 되면 쉽잖아요. 총 투자액이 내려가지. 총. 바꿔주면 돼요. 조소득이 올라가지. 바꿔주면 얘가 됩니다. 공식은 따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역수니까 바꿔주면 돼요. 다음에 선사도 성수 역수가 종합하는 일인데요. 공식은요. 총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총이 내려왔잖아. 순수익이 올라갑니다. 얘가 바로 종합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세전 성수 역수가 지분 배당 일인데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내려가죠. 거꾸로니까, 역수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가죠. 세전. 역수. 다음에 세후 성수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인데 지분 투자액이 내려갑니다. 바꿔주면 돼요. 지분 투자액.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네. 세후가 올라가죠. 세후. 그래서 이 공식은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서로 숙지해서 잘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수법과 수리법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참고로 8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시험은요 2번, 3번 요거 2번, 3번이죠. 2번, 3번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2번, 3번 요거만큼은 자주 보자.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은요 다시 선소득 성수는 분모를요 무엇에 대한 이렇게 집어넣어요. 따라서 순소득 성수는 순영의 소득에 대한 총투자의 비율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소득 성수는 총투자에 대한 하면 바뀌었지. 그러니까 분모가 무엇이 되니까 총투자에 대한 하면 필이 틀렸잖아요. 이러면 틀린 문장이고 또 순소득 성수는 순영의 소득에 대한 요거 싹 지워버리고 지분 투자에 총을 지분 넣고 지분을 총 넣고 바꿔 묻거든요.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항상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총을 지분 바꾸면 틀린 말이고 지분을 바꿔서 총 지분 넣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뭐죠? 종합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객관식에서 순소득 성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다. 바뀌었지! 틀린 문장. 되시겠죠? 따라서 이제 2번, 3번 거꾸로 역수한 게 왔다리 갔다리 잘 묻습니다. 잘 물어요. 여기까지가 성수법과 수리법인데 마지막 확인. 자, 성수법과 수리법은요 제가 전부 다 공식 다 적었잖아요. 크게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성수법이건 수리법이건 단어 다 보시면서 할인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눈 씻고 봐도 할인자가 없잖아. 평가자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수리법도 할인자가 없어요. 할인자 환원에서도 할인자가 없어요. 할인자가 없고 또 현가자가 없잖아. 이 전부가 뭐지? 할인자도 없고 현가자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뭐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복잡한 성수법과 수법을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교재 210페이지죠. 210페이지 비율분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